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지금 제 옆에는 멀리 광주에서 오신 작가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어느 날 운명처럼 아동 청소년 문학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선생님, 청소년 소설 세상에 없는 아이가 출판진흥원 우수 출판 콘텐츠로 아동 청소년 문학을 시작하신 작가 선생님입니다. 청소년 소설로 꿈을 파는 달빛 제과점, 검정치마 마트료시카, 담장을 넘은 소녀 같은 작품이 있고요. 동화로 악갱이를 부탁해 등등의 많은 작품을 쓰신 작가 선생님 김미승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주에서 우리 어라친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우리 작가 선생님들은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십니다. 네. 예, 오늘 선생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서울 동희초등학교 신지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우리 집 도마뱀 이름은 초롱이입니다. 초롱이가 몇 달 전에는 먹이를 잘 안 먹어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먹이는 먹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몸이 약해 보여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이 들여다보고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도마뱀 키우는 것을 많이 반대하셨는데 제가 많이 우겨서 도마뱀을 키운 거라 더욱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는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았지만 점점 책임감이 커져서 지금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라친 친구들도 생명을 키울 때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난 잘 키우겠지 하며 분양을 받으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의 요즘 고민은 초롱이입니다. 어라친 친구들 도와주세요. 네. 예, 걱정되죠. 네. 처음처럼 활발하지 않고 하니까. 한 친구가 그래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네. 도마뱀 전구는 뭘 쓰나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도마뱀은 크레스티드 게코라서 전구가 필요 없어요. 막 전문적인 이야기를 서로 댓글로 주고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대충 키우는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생각해서 키우는 것 같아서 책임감이 있는 아이. 예, 친구 같았어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우리 지훈 친구도 알겠지만 뭐 서늘한 곳에서 키우고 작고 연약한 도마뱀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꼬리를 세게 잡지 마라. 칼슘제를 꼭 챙겨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 도마뱀이 살 수 있는 환경 있잖아요. 온도, 습도 잘 맞춰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밥 잘 챙겨주고 결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냅둬라. 자꾸만 만지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특히 또 자연에 있는 생명들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생명력이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믿고 지켜봐 주면 어느 순간 점점 나아져서 밝은 모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지훈 친구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아이네요. 이렇게 저는 반려동물 키우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선생님 뭐 키우세요? 저는 처음에는 토끼를 키웠어요. 토끼를 8년 키웠는데 그 단골로 다니는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거의 기네스북에 오르겠다. 8년을 키웠으니까. 그렇게 키우고 이제 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을 내가 지켜주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동물만 보면 어떤 동물이든지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뱀도 정말 귀한 생명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고민 저도 많이 해봐서 마음이 갑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가 아픈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마음은 계속 쓰이고 뭐 이거 줘봤다 저거 줘봤다 먹을 것도 줘가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반려동물 키우면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훈 친구 힘들겠지만 계속 책임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초롱이가 자기 힘으로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 말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제가 키워봤으니까
정말 이런 순간들 여러 번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심하게 하면은 오히려 친구를 더 못 돌볼 수 있으니 좀 마음을 담담하게 먹으면서 네. 그렇게 돌봐주면 반려동물들도 이 집과 환경과 사람에게 적응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닮아가요. 맞아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예, 너무 걱정하면 우리 지훈 친구의 걱정이 초롱이한테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하니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예,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훈 친구한테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란 기자가 보내준 노래와 피아노 연주입니다. 쉼이 필요해.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해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맘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 쉼이 필요해.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해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 쉼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와, 우리 가람 친구가 직접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막 대사도 넣고 네. 2분이 채 안 되는 곡인데 네. 짧은 뮤지컬 하나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쉼이 필요하다는 간절함. 네, 이런 노래가 또 있었네요. 나도 쉼이 필요해. 뭔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네, 그런 그런 노래 것 같아요. 같았는데 피아노도 치면서 노래도 하면서 대사까지 네. 할 수 있는지. 이걸 엄마가 들어줘야 되는데. 학원 다니느라 뭐 하느라 요즘 어린이들 많이 바쁜데 바빠요. 예, 어린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네요. 용감하네요. 그래도 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서. 그러게요. 연기력도 훌륭했어요. 쉼이 필요한 사람이 네. 강하게 요청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노래였어요. 네. 와, 훌륭합니다. 네. 우리 가람 친구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 손님이신 김미승 선생님 신문식 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아, 그래서 토끼를 키우셨나요? 올해가 검은 토끼 해잖아요. 아, 맞다. 네. 예. 근데 제가 검은 토끼더라고요. 오. 이게 그전에는 토끼띠 하면 다 그냥 토끼를 생각했는데 이게 차근차근 보니까 토끼도 붉은 토끼, 파란 토끼, 흰 토끼, 검정 토끼 이렇게 오방색에 맞춰서 이게 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난 해가 검은 토끼 해였어요. 아. 그래서 올해는 제 해가 되지 않을까. 아, 네, 선생님. 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저는 밀가루로 만든 거면 다 좋아해요. 네. 빵부터 시작해서 뭐 부침개, 수제비, 뭐 팥죽 다 좋아합니다. 팥죽 밀가루 아니잖아요. 그 속에 칼국수. 아, 팥칼국수. 팥칼국수.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가루 살이 밀가루 살. 예, 좋아하는 계절? 봄을 좋아해요. 네. 즉 생기왕성한 그 네. 계절이기도 하죠. 이쁜 꽃들이 많이 피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특별한 이유는 실록이 너무 예뻐서 연두빛. 한 번은 우연히 그 은행나무 새싹이 막 돋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 그 깨알만한 조그만 것이 부채 모양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막 혼자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닮는 거구나. 나뭇잎도 그러구나. 네. 그런 것들이 예뻐서 그 실록 앞에 서면 진짜 나뭇잎들한테 절하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맞아요. 봄에 꽃도 아름답지만 실록의 그 연두빛 그 정말 새순들이 예뻐요. 네. 멀리서 보면 정말 꽃 같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빛깔. 그래서 저는 그 연두빛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연두빛은 결기의 색이다. 그 마른 가지, 뭐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가지를 뚫고 나오는 이거는 어지간한 결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혼자 감탄을. 결기치고 너무 예뻐서 예. 연두빛이 많이 있는 봄을 좋아하신다고. 네네. 예.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좋아하는 동화책을 망설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쓴 작품도 역사물이 많고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 동화를 쓰고 싶고 그래서 네. 역사 동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사서 봅니다. 아, 네. 그 중에서도 나를 역사 동화로 쓰게 만들었던 책이 이영서 작가의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네. 예, 그 역사 동화를 보면서 아 나도 좀 써보고 싶다. 예, 그런 동기를 주었던 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책과 눈이는지. 예, 네. 좋아하는 그림책은 단연코 제가 서현 작가의 눈물바다를 꼽습니다. 서현 제가- 작가님도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그 책을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보는 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그 뒷장면으로 갈수록 눈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실컷 울고 싶은데 예, 그래서 그게 동기가 부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책을 다 덮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날은 예. 그렇게 울어야 할 일 없는데 그동안에 뭐 울고 싶어도 못 울었던 것이 뭐 이렇게 뭐 촉매작용을 해줬다 할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딸한테도 보여주고 네. 또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보여주고 막 옆에 사람들은 막 아. 이것 좀 읽어봐. 근데 그렇게 시큰둥한 사람이 있고 내 딸 같은 경우도 그걸 또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처럼 울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었나 보구나. 아,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 서현 작가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서현 작가 작품을 그러게요.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 선생님은 굉장히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의 봄을 이루는 나의 보물 이론은 당연히 책입니다. 저한테 아주 특별한 책이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학교에서 넣었던 적금을 제가 맘대로 책을 샀어요. 그게 책 장사가 그때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아. 책 소개를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반장해가지고 청소 다 했다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 아저씨는 계속 책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척도 않고 계속 그 자기 일만 예, 하고 예. 계셔요. 근데 옆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 언젠가 들었던 동화책이야 세계 명작 예. 이런 것들을 막 그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정말 마법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 따라가가지고 네. 그걸 계약을 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겠다. 내일 다시 와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엄마 몰래 이제 그 짓 하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책이 갖고 싶었어요. 예. 그 책이 전집이 세 질이 왔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나의 봄을 이루는 그겁니다.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쓴 책이 나왔을 때 그걸 가슴에 품에 안고 혼자 막 아주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막 해찰하면서 걸어요. 여기 저기 보면서 큰 길가로 나가서 다 봐요. 골목보다는 주로 큰 길가. 네, 왜냐하면 골목은 그다지 볼 게 없어요. 네. 화가 났을 거나 이랬을 때. 네, 네. 근데 막 간판도 다 읽고 다니고 그동안 뭐 그냥 차만 씩씩 다닐 때는 안 보였던 가게들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보고 그렇게 한두 시간 걷다 보면 가벼워진 것 같은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은요?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못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말로는 제가 그렇죠.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라. 근데 그게 저는 남들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선생님 정작 선생님은 그걸 잘 안 못하시는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게 힘듭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네. 너무 이렇게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네. 똑같은 집 말고
정말 나만 갖고 싶은 그런 집, 시골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네, 건축가 멋있습니다. 네.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7글자로 딱 맞추려니까 참 힘들었는데 예, 부호까지 합쳐서 천천히 해도 돼 느낌표. 느낌표가 들어가는군요. 천천히 해도 돼. 예. 너무 지금 아이들이 뭐 어른도 그렇지만 그 속도전이라 할까요? 경쟁이 치열하고 막 선제 학습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애들은. 네. 근데 사실은 그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지금 아이들은 너무 막 앞서서 하는 것 같아서 네. 참 어른으로서 미안하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래서 천천히 해도 돼. 너의 속도로 천천히 해도 돼. 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자기 속도가 있으니까 네. 천천히 꾸준히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네, 게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이네요. 꾸준히가 중요하죠, 이제. 네. 천천히 꾸준히 하시다가 재미있는 일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고민 상담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bookfriend.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라친의 사연 하나 들어볼게요.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동희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어린이 라디오 시청 소감. 누나가 들어보라고 해서 듣게 되었다. 듣기 전에는 귀찮고 싫었다. 하지만 누나가 한 번 들으면 빠져들 거라고 했다. 나는 결국 듣게 되었다. 처음엔 그렇게 재밌겠어? 하고 들었지만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들었다. 누나가 나와 육탄전을 한 이야기에서는 나도 똑같이 기자가 되어 누나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 롯데월드 후기는 듣기만 했는데도 내가 타는 것처럼 무서웠다. 염소라는 노래를 들을 때는 노래를 잘 불러서 부러웠다. 끝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또 듣고 싶어졌다. 나도 기자가 되면 이런 멋진 글을 써야지. 이렇게 네. 보내줬는데 우리 동희 친구는 지금 2학년이라서 아직 기자가 될 나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막 7살 친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우리 어린이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기자가 되려면 최소한 4학년은 돼야 된다는 거 기다렸다가 열심히 들으시고 꼭 기자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연들이 생각나는데 누나가 쓴 거죠. 너무 리얼하게 동생이랑 막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줬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생각이 나고 롯데월드 후기도 저도 기억이 나요. 롯데월드 갔다 와서 이렇게 뭘 탔다라는 글인데 그 글만 읽어도 왜 너무 재밌었을 타는 것 것처럼. 같아요. 내가 타는 것처럼 무서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실감나게 쓰고 또 예. 이렇게 감상도 아주 잘했네요, 동생이. 그니까요. 이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잘 쓴 걸로 봐서 기자 될 제목이죠. 그렇죠. 네, 꼭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꼭 기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어려서 고집이 되게 셌어요. 예. 네, 고집이 세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죠. 아. 고집을 부려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큰 고집. 이를테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가끔 저녁에 이렇게 약주 한 잔 드시고 막 오셨었어요. 이제 손에 뭐 과자 봉지가 많이 들려 있잖아요. 우리가 사남매인데 이렇게 하나씩 다 한 봉지씩 나눠줘요. 엄마는 절대 그렇게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한 봉지씩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그거를 애들이 각자 다 뜯어서 먹을까봐 항상 내가 제일 큰 자식이니까 내 거를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누고 동생들 거는 트지 마라 해놓고 안 뺏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안 먹었어요. 고집 부려니까 엄마가 다 없어지기 전에 얼른 하나라도 먹어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홀라당 다 봉투가 빌 때까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지언정. 안 먹는군요. 네. 그 과자 유혹은 참기 힘든데 선생님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너무 자신이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내 것을 뺏기면서까지 나 거기서 조금만 먹고 싶진 않다.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맨날 나중에 너 커서 꼭 너같이 고집 센 애기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럴 정도로 매사에 좀 고집이 있었어. 우리 딸은 우리 엄마가 악담한 것처럼 고집 하나도 안 부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집 부렸던 게 좋게 작용한 거는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고집 때문이에요. 어떤 사실은.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 고집이 있었으니까 작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집이 셌다는 거 말고는 그 고집이 센 반면에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맞으니까. 있는
왜냐면 이제 제가 사남매의 제일 큰 언니이고 네. 누나이다 보니까 엄마가 장사하러 나가시니까 동생들을 제가 돌봐야 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남은 건 막내 동생이 6살 차이가 나니까 학교를 안 다녀서 네. 5학년 때 내가 걔를 학교를 데리고 내 교실로 네.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담임선생님 이제 그러면 옆에다 앉혀놔라. 네. 그래서 옆에다 앉혀놓으면 얘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죠. 막 움직이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어서 복도로 나가서 한참 선생님 설명 듣고 있으면 애들이 술렁술렁해서 보면은 걔가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원만 주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눈 2개니까 1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되고 애들이 술렁술렁하고 그러면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무리 주의를 주고 다시는 안 그런다 해도 또 그런 게 반복되고 그렇게 한 학기를 걔를 데리고 다녔어요. 한 학기 동안요? 네.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네, 한 학기 동안 거의. 어머머. 근데 근데- 선생님이 그걸 허용해 줬어요? 네, 대도시의 뭐 그런 예, 저기가 학교가 아니어서 아니니까. 그랬는지. 작가 선생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지만 어쩌다 하루이지. 저는 한 학기를. 세상에. 네, 그때는 유치원이란 그런 저기가 예, 맞아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맡길 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발 집에 있으라 해도 따라와요 또. 저 어떡해.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면은 지는 기억도 잘 못해요. 내가 그랬어? 이러고 말아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은 엄청 나 스스로 되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일이네요.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 가면 또 이제 선생님이 모른 척 해줘요. 설명 계속 하시고 계시고 나는 가만히 뒤로에서 데리고 나오고 가서 막 지어봤죠. 좀 참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좀 약간 창피했을 것 같은데? 창피하죠. 친구들한테는 창피하지만 그때 상황이 엄마는 장사를 하러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오니까 또 언니 입장에서 얘를 집에다 혼자 놔두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착하다.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지만 걔네들은 데려갈라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미루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5학년 때 그랬는데 네. 6학년 때는 그래도 이제 걔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 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쉬는 시간마다 가서 내다보고 그랬어요. 거의 내가 엄마처럼. 내 동생 잘 있나? 잘 다니고. 아, 너무 재미네요. 네, 그런 어린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동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절묘하게 그 다음에 준비된 시가 또 동생에 관한 거거든요. 서울 용원초등학교 권효정 어린이가 보내준 시 얄미운 동생이란 시인데요. 선생님이 또 읽어주세요. 얄미운 동생. 나에게 다가오는 동생. 벌써 불안하다. 내 옆자리에 앉는 동생. 갑자기 말 거는 동생. 벌써 기분이 나쁘다. 무시하자. 계속 말 거는 동생. 벌써 화난다. 방으로 가자. 또 따라오는 동생. 소리 지르자 엄마가 화낸다. 결국 혼나는 건 내 책임. 역시 오늘 또 얄미운 동생. 정말 동생이란 존재는 이래요. 저는 우리 효정 친구의 이 솔직함에 우리 어린이들이 얄미운 동생 막 이렇게 해주면 결국 마지막 회에 가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뭐 누나를 좋아하는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말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솔직해요. 얄미운 동생으로 끝을 냈어요. 동생이란 게 집에서는 얄미운데 또 네. 나가면은 왜 그렇게 연대의식이 강해지는지. 그렇죠. 예. 나에게 다가오는 동생 벌써 불안하다. 진짜 잘 썼네요. 네. 아주. 저도 사실은 동생들 때문에 귀찮은 일들이 어렸을 때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은 이렇게 꼭 그 언니를 따라다녀요. 예. 그래서 내 친구 집에 갈라 해도 제가 잘 못 가는 이유가 네 동생 놔두고 와. 아, 친구들이? 그럼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싸우거나 할 때 부모님들이 일단 큰애부터 야단치잖아요. 무조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혼나는 건 나. 이게 요즘은 이렇게 혼자 자라는 아이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이런 시를 보면
얄미운 동생이어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얄밉더라도 동생 한 번 있어봤으면 네, 좋겠다. 그러게. 그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동생은 됐고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매들은 이렇게 어려서 자랄 때는 서로 사이가 좋고 이런 건 좀 드문 것 같죠. 근데 커야 사이가 좋아진 거 전쟁을 하면서 아주 살죠. 그래서 요즘 현실 남매, 뭐 네, 흔한 남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다정하고 사이좋지 않다고. 다음은 피아노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홍예지 어린이가 쳐준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333번. 네. 피아니스트가 치는 줄 알았어요. 예. 장시우 기자가 우리 사촌 누나 홍예지 홍예지. 누나의 연주라고 하면서 누나의 꿈은 피아니스트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3년에 안양예고 음악영재교육원에도 합격해서 예술 분야에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나의 피아노 연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줬네요. 자랑할 만하네요. 예, 네. 자랑해도 됩니다. 네. 예, 아주 자세하게 취재를 해줬어요. 이 누나의 근황까지. 사촌끼리도 되게 네, 사이가 좋은가 그러네요. 봐요. 네. 근데 정말 피아노 잘 치네요. 와,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들려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하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114화에 윤여림 작가가 출연을 했었는데 윤여림 작가의 방송을 보고 보내준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윤여림 작가의 말들이 사는 나라라는 그림책을 정말 좋아해요. 작가님은 나쁜 말들이 사라진 세계를 거절을 못해서 문제가 된 사회라고 생각하셨는데 전 나쁜 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좋은 말만 들리면 정말일까? 진실일까? 하면서 게을러질 것 같아요. 그림책 서로를 보다를 읽고는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서로 오래오래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꾸 피하고 싶어져요. 아마 작가님은 잊지 말고 마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믿어요. 어라친에게 해주신 말 7글자 나는 내가 좋아요는 자신을 믿어봐 라고 들려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고 내 얼굴은 충분히 예쁘고 6학년이 된 지금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일들도 해야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즐겁게 할 방법도 찾고 있어요. 어린이 라디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 보내줬어요. 정말 애청자입니다. 예. 정말 잘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어린이 친구가 네, 있어요. 우리 어라친들이 방송을 보고 이제 방송 후기를 많이 남겨주거든요. 네. 근데 때로는 그게 단순히 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글들이 네. 있어서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그리고 윤여림 작가님의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겨준 것도 좋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았어요. 어린이 라디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인 친구가 우리 어라친들이 어린이 라디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출연해 네. 주신 작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거잖아요. 네. 그 문장에서 뜻밖의 감동을 그러네요, 정말. 생각이 깊은 아이. 였어요. 잘하겠습니다. 작가 선생님들을 긴장시키는 우리 네. 어라친들 좋은 모니터링 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인 친구의 글을 끝으로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과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김미승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뭔지 알아? 제일 빠른 새? 매? 독수리? 아니야 이 새는 진짜 빨라. 아, 송골매.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송골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땡. 정답은 바로 눈 깜짝할 새. 뭐라고 해?